네, 안녕하세요. 서재원의 민지입니다. 네, 저는 산업법인 주루에서 상담하고 있고, 문병 국제연대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단체나 위원회의 의견은 아니고 저희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다시 확인해 봅니다. 특히 인종차별은 한국 사회에서 조금 더 새로운 개념인 것 같고 여태까지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은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더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에 내렸던 권고들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재작년 말, 2018년 말에 유엔 인종차별위원회에 한국 심의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그 인종차별 탈퇴 협약을 얼마나 잘 이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인데요. 이 심의 중에 한국 정부에서 냈던 보고서와 한국 시민사회에서 냈던 시민사회 보고서를 모두 다 함께 본 후에 유엔 인종차별탈퇴위원회 한 위원은 한국에서의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각해서 현재에도 굉장히 심각해서 이렇게 계속 가다간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들이 한국에 노동력을 제공을 하고 있고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민들은 그에 따른 대가를 공정하게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었는데요. 한국 사회가 인종과 피부색 그리고 민족과 사회 계층에 따라서 굉장히 명확하게 국가의 부를 향유하는 사람과 국가의 부를 향유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분리를 해서 차별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발언을 한 이후에 한국 정부의 제17, 18, 19차 통합 정기 보고서를 확인을 한 이후에 최종 견해를 발표했는데요. 이 최종 견해 중에는 한국 사회의 인종차별이 우려할 만한 수준인데도 이를 막기 위한 법적 기반이 부재하다. 이런 점에 유감을 표하기도 하였고, 그래서 모든 차별금지 사유에 대해서 직간접적인 인종차별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이를 금지하는 포괄적인 법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권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권고가 새로운 것이 아니었고 2012년에 6년 전에 한국의 이전 보고서를 심의를 할 때 이미 똑같은 권고를 내렸던 것이었습니다. 똑같은 권고를 한 번 더 반복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한국 사회에서 6년간 그리고 그 이후에 현재까지 이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논의가 잘 되지 않았고 실제로 한국에서 이주민들이 얼마나 차별을 받고 있는지를 한 번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에서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2018년에는 제주도에 입국해서 난민 신청을 했던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예멘 난민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전부 다 굉장히 많은 그런 인종차별에서 비난 혐오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난무했었고 그 이후에 대중 매체들도 그렇고 그리고 한국 정부, 법무부 등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이런 인종적인 편견은 더욱더 심화되었습니다. 이때 한국 정부 법무부에서 어떤 보도자료 중에 하나에서는 우리나라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난민 정책을 강화하겠다라는 식의 그런 보도자료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 이런 인종적인 편견, 난민들은 한국의 치안을 방해하는 존재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편견을 심화하게 하는 그런 정부의 정책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단일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뿌리 깊게 존재해왔던 게 이런 인종차별이고요. 최근에는 또 다양한 방식으로 이주민들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이런 인종차별적인 모습은 점점 더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최근에 몇 달 전에는 한국에서 이제 학생들이 얼굴을 번개칠하고 나서 사진을 찍은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방송인이 이거는 이 블랙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흑인 입장에서 불쾌한 행동이니까 하지 말라. 한국에는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발언을 했었는데 SNS에 이런 공부를 올린 이후에 굉장히 또 큰 논란이 되었고 이후에 이 방송인은 가슴에 대한민국이라고 쓰여있는 티셔츠를 입고 고개 숙여서 사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한국 정부, 국가는 입법을 통해서 차별을 금지해야 할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는 정책을 위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이주민이 건강보험을
먹튀하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이주민의 건강보험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겠다라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외국인에 비해서 오히려 비싼 보험료를 부과를 하기도 하였고, 그리고 계속해서 정부는 난민들이 난민제도를 남용한다는 이유로 난민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계약의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우리 사회 전반에서 많은 어려움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일 우리 많이 받고 있는 이런 재난 문자 같은 것도 다 한국어, 우리말로만 보내지고 있고, 그리고 매일 업데이트되는 정보들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마스크 배분이나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일단 배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정책에서도 특히 외국인들은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한국에서 지금 인종차별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그러지는 않겠지만 관련된 기사에 대한 댓글 같은 거를 보면 굉장히 황당한 글들도 많이 있는데요. 나는 중국인이 싫은 것이지 인종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인들은 나랑 같은 인종인데 왜 이게 인종차별이냐 라고 하는 그런 글들도 있었고, 그리고 예를 들어 미등록 이주민들을 차별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도 나는 불법 체류자가 그냥 싫은 거지, 이 사람들이 그냥 불법 체류만 안 하면 상관없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가장 기초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에도 왜 우리의 세금으로 이들을 지원하는 것이냐, 이 이주민들도 다 세금을 내고 있는데 왜 우리의 세금으로 이들을 지원하는 것이냐, 이건 국민에 대한 역차별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인종차별이라는 개념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았고 제대로 규정이 되지 않은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한국이 아까 말씀드렸던 1978년에 가입한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은 굉장히 분명하게 인종차별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1조 제1항을 통해서 인종, 피부색, 혈통 또는 민족, 종족 출신에 근거한 모든 구분, 배제, 제한 또는 선호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나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 분야에서든지 동등한 입장에서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부여하거나 손상시키는 목적이나 효과가 있는 경우를 뜻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협소하게 인종, 피부색, 혈통, 민족, 종족 출신만으로 한정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인종차별철폐, 다른 그런 협약과 마찬가지로 인종차별철폐협약도 제정이 된 이후에 일반 권고를 통해서 다양한 차별 사유가 포함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 권고를 통해서 인종차별은 성별, 종교 등 다른 차별 사유와 교차하여 발생한다는 것을 굉장히 분명하게 명시를 하였고, 그리고 카스트 제도와 같은 신분제에 의한 차별이나 다양한 소수민족, 원주민, 난민, 비시민에 대한 차별을 포섭하고 있음도 굉장히 분명하게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이 이야기가 됐던 직접차별뿐만이 아니라 차별을 초래하는 간접차별도 포섭이 되어야 하고, 일본 권고에 의하면 구조적 차별 역시 차별 철폐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도 그냥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인종차별철폐에 가입하고 비준하였기 때문에 헌법에 의해서 국제법, 국내법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한국도 이 인종차별철폐협약을 준수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인종차별철폐협약은 이렇게 정의를 한 것 외에도 당사국에 다양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직접 차별을, 국가기관이 직접 차별을 하는 것은 물론 금지가 되어 있고, 그리고 개인 또는 단체가 인종차별을 할 경우에는 금지 조치를 내려야 하고, 그리고 인종차별적인 법정책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개선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입법 정책 개선을 통해서 인종차별을 금지할 의무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종적 편견을 제거할 의무도 역시 협약이 규정하는 당사국의 의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종주의적 혐오 표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포함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18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국 심의 중에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한국 심의 중에 그 한 위원이 차별금지 사회를 포괄하고 인종차별 정의를 국내법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 한국 정부는 국내법상 인종차별의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다수의 개별법에서 이미 차별금지 사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발제자분들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지금 많은 현행 법령에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차별을 받고 있는 특히 이주민들은 이런 현재 존재하는 법령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계속 받고 있으며 그리고 실질적인 이런 조항들이 실질적인 효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복지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이념에 차별 금지를 굉장히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한국의 이주 아동들은 이런 아동복지법에서 아동복지법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다양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동복지법에서 규정된 그런 법적 보호나 제도적 보살핌에서도 당연히 배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주민들이 인종차별에 노출되었을 때 요청할 수 있는 구제조치로는 오늘도 계속 이야기가 됐던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하는 절차가 있지만 이것도 역시 권고적인 효력에 그치고 그리고 방송법이 방송심의 규정에 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역시 온라인 매체라든지 언론은 이런 감독 절차가 없거나 실제로 기능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사건 중에서 청년경찰에 대한 영화 청년경찰에 대한 사형 중지 요청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이런 내용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차별이나 혐오 표현을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1심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원고 패스트 판결이 나왔고 이후 항소심에서는 제작자는 조선족 분포에 대한 부정적 묘사로 불편함과 소외감을 느꼈을 원고에 대해서 사과할 뜻을 전하고 앞으로 영화 제작에 있어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반감을 일으킨 혐오 표현은 없는지 검토할 것을 약속하라라는 하위 권고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주민들은 실제로 차별에 노출이 되더라도 실제적으로 구제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었듯이 다른 차별 사유와 마찬가지로 인종차별은 굉장히 복합적이고 교차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이주민 중에서는 이주 여성도 있고, 이주 아동도 있고, 이주 노동자들도 있고, 미등록 이주민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이 모두 포섭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종합적인 정책이랑 집행이 마련이 되고, 포괄적으로 차별금지 사유를 다 포섭할 수 있는 이런 차별금지법이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유엔 인종차별협회위원회는 2번에 걸쳐서 현행법만으로는 차별금지 사유를 충분히 포괄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차별금지 사유를 금지하는 포괄적인 법을 신속하게 만들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인종차별협회위원회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우리나라가 비준한 다양한 국제 인권기구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정말 단골로 권고를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에서는 차마 국제사회에 나와서 포괄적 차별금지 또는 평등법을 제정할 수 없다라고는 말하지 못하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든지 아니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사실상 안 하겠다는 뜻인데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신중한 검토가 물론 필요하지만 신중한 검토는 결국 어떻게 하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을 좀 더 보완을 해서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한국에 부여하는 책무 중에 하나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해야 우리가 같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같이 만들어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